요즘 한국에 요소수가 없어서 난리인데요. 오늘은 요소수의 원재료, 원자재죠. 요소, 중국에서 요소를 생산하고 다루는 업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얘기하기 전에 그럼 요소가 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요소는 우리의 카본 아마이드라고도 하고, 탄소와 질소와 산소와 수소로 되는 유기화합물, 아주 간단한 유기화합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저도 지식이 얕아서 이 분야에서는 뭐 깊이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냥 탄소, 질소, 산소, 수소로 이루어진 유기화합 물질이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기화합 물질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포유동물과 일부 어류의 단백질 대사를 분해할 때도 나오고, 일반 대기와 천연가스, 석탄, 석유 등에서도 뽑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들어있는 구성하는 화합물이 탄소, 질소, 산소, 수소다 보니까 만드는 데 어렵지 않는 것 같고요. 이게 포유동물이니까 인간이 포함되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의 땀이나 뭐 오줌 뭐 이런 데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요소는 크게 이제 농업과 공업 두 분류로 나눠서 사용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농업에 대부분 쓰이고요. 공업으로 쓰이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농업에 같은 경우는 이제 비료를 사용되고, 공업,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는 그 요소수가 이 공업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요소수는 요소에다가 중류수만 섞어서 만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거라고 하는데, 그럼 뭐 이렇게 간단한 이 요소를 왜 우리나라는 부족한가, 왜 없는가라는 게 지금 문제인데, 뭐 못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안 만든다라고 보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요소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탄이랑 석유 등에서 뽑아낸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화학 제품이 이제 석유 베이스죠. 근데 석유는 저희가 수입해다가 쓰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에 풍부한 이 석탄을 가지고 채굴 해서 쓰니까, 이게 생산 단가가 뭐 비교가 안 되게 싸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가격에서 저희가 밀려서 2011년부터는 요소수 같은 경우는 전량 수입을 하고요. 중국에서 한 97%인가 뭐 96%를 수입한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요소는 중국 내에서 어떻게 생산돼서 어떻게 소비자까지 이제 전달되는지, 이게 이제 밸류 체인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화학 제품은 석탄 베이스니까, 석탄으로서 이제 74% 정도가 이제 석탄으로 나오고, 22% 정도만 이제 천연가스에서 나온다고 하고요. 이제 뭐 이산화탄소, 수소, 암모니아, 뭐 물, 메탄 이런 거랑 합쳐서 이제 요소가 생산이 되고, 이 요소가 공업용으로 70%, 공업용으로 30%, 농업용으로 70%.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비료 만드는 데 쓰이고, 공업용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부족한 요소수는 6% 정도만, 아주 작은 물량만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 부가가치가 굉장히 낮은 제품인가 봐요. 그러면 이런 요소가 왜 우리나라에 수입이 안 되느냐? 요거는 이제 21년도 세관 총수 81호 공고인데요. 이제 뭐 1호부터 쫙 있겠죠. 근데 올해는 이게 10월 15일 날 발표가 된 건데, 이제 81번 공고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반드시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수출입 상품 목록을 조정하겠다라고 했고요. 여기에 이제 비료 생산에 필요한 화학 제품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요 리스트에 있는 올라온 제품들은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뭐 검사를 하겠다고 쓰고, 일반 업자들은 수출하지 말라고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요 정도 나오면 수출하면은 수출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면 검사하겠다고 세관에 잡아놓고 이제 수출 안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총 29개 품목인데요. 요소가 어딨나? 여기 있죠, 요소, 이게 니아수라고 해서 이게 요소입니다. 이게 요소고,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인산 칭알안, 이게 제2 인산 암모늄이라는 건데, 이것도 비료 만드는데 꼭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품목은 전체적으로 비료 생산에 필요한 화학 제품들, 화합물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 하필 이제 요소가 들어가서, 요소로 이제 요소수가 만들어지니까 우리나라 이제 수입이 안 되는 건데요. 실제로 보시면 이게 이제 21년도 요소 수출량이거든요. 이 파란색이 20년도, 녹색이 21년도인데, 이게 보시면 뭐 수출이 막 잘 됐어요. 잘 되다가 이제 9월달이고 10월달 21년도 수출이 없죠. 예.
그 통계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1월, 9월까지는 뭐 전년도 대비해서 37% 이상 증가해서 수출을 했는데 10월달 그 81호 공고 나온 이후로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소 가격, 요소 선물 가격인데, 여기 보시면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와 가다가 이제 뚝 떨어지죠. 예, 10월달에. 요소 같은 경우는 석탄이랑 같이 석탄 가격에 연동돼서 나타난다고 해서 이게 뭐 수출이 금지돼서 내려간 걸 수도 있고요. 석탄 가격이 떨어져서 같이 내려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수출을 이제 국가별로 나누는 건데요. 이게 보면 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인도 이제 국가별 수출량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요소 생산의 한 60% 정도를 생산하고요. 뭐 최대 수출국인데 그 최대 수출국 안에서 수출량의 한 50% 이상을 인도로 수출한다고 합니다. 예, 여기 검은색 그래프가 인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비교가 안 되죠. 예, 그리고 여기 조그마한 요 그래프들, 여기 있는 요게 두 번째가 이제 한국, 예, 한국. 이게 인도, 한국. 그리고 한국, 인도로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21년도. 여기 한국. 그래서 뭐 81월 공고의 의도가 무엇이냐. 저 같은 개미가 뭐 형님들의 의도를 알 수는 없으나 인도랑 뭐 중국의 관계가 안 좋은 건 뭐 허리틀 일이 아니니까. 근데 가장 큰 피해국은 인도다. 뭐 이 정도 사실 이건 팩트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18에서 20년도까지 인도로 수출한 요소량인데요. 여기 보시면 21년도 검은색이에요. 21년도가. 근데 검은색이 빠바바바 가다가 9월달부터 검은색이 없죠. 예, 수출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이제 투데이라고 인도 뉴스에서 나온 건데 여러 주에서 비료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농사를 못 짓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아까 여기 품목 보셨지만 이게 요소뿐만 아니라 이제 인산, 이암모늄 뭐 이런 화학 제품, 유기 화합물, 비료에 필요한 게 다 들어가는데 그게 다 지금 수출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뭐 요소 제품들 어디서 생산하냐? 요건데요. 굉장히 많아요, 리스트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관련도가 비교적 높은 12개 기업만 뽑아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관련도, 별이 많을수록 관련도가 깊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목 코드니까요. 뭐 하나씩 개별적으로 보셔도 되고, 여기서 간단하게 차트만 한번 돌려볼까요?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9월 말이에요. 9월 말 그 중국 전력난 터졌을 때인데, 그때 이로 쫙 떨어져가지고 반등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실적도 안 좋고, 마찬가지로 쫙 빠졌죠. 이것도 엉망진창이네요. 그죠? 차트가. 이건 살짝 반등 줬다가 전자점까지 깨고 내려갔죠. 이건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것도 뭐, 예, 엉망진창입니다. 이것도 안 좋고. 이것도 이게 9월 22일이니까 이게 9월 며칠이야? 예, 9월 16일이죠. 예, 쫙 빠져가지고 반등이 전혀 없어요. 죽었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반등이라 가지고 지금 전자점기가 또 내려가고 있네요. 파동으로. 이건 그나마 버텨주고 있네요. 예. 요소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화학 비료 업체인데 대부분 9월 달에 전력난 터졌을 때 주가 급락하고요. 전혀 반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소에 관련된 업종들은 대부분 뭐 인산철할 때 그 인 있죠. 예, 인이랑도 관련이 있고 질소, 비료, 예, 대부분 이렇게 세 개가 항상 뭉쳐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전력 사태 이후로 이게 요런 기업들이 이제 전력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전력 효율이 떨어지는 기업들 가동률이 지금 아직도 완전히 100% 돌아온 상태가 아니라서 게다가 이제 요소 문제까지 생기면 수출이 안 되니까 제품도 못 팔잖아요. 그래서 계속 연속적인 악재라 이런 관련 기업들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다. 뭐 그 정도 말. 저도 여기 관련된 기업 하나 가지고 있는데 20% 지금 마이너스죠. 네. 기업이 많아서 딱 하나 기업만 뽑아달라 그러시면 이건 하나는 제가 못 뽑겠고 이 두 개를 뽑아놨는데 요 기업 000731 같은 경우는 요소 수를 직접 생산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요소나 비료에 관련된 뭐 그런 화합물질만 생산하는데 이 회사는 요소 수를 직접 생산하고 수출도 합니다. 그리고 후베이 이화는 0004이 이건 굉장히 좀 유명한 회사인데
뭐 중국 비료 업체들 중에서는 비교적 유명한 아시아 전체 비료 생산의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당연히 뭐 요소 만들죠. 요소도 만들고 이제 인 관련된 것도 있고, 그리고 PAT랑 관련된 프로젝트도 몇 가지 같이 하고요. 이번에 뭐 하죠? 이번에 그 인산철 배터리 그 리사이클링 회수해서 만드는 그 공장도 같이 만들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남해화학이라고 요즘 요소도 터지고 나서 갑자기 테마주로 떠가지고 막 20%씩 막 올라가고 상한가 치고 있는 그 회사인데, 그 회사랑도 프로젝트가 몇 개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후베이 이화 같은 경우는 뭐 나쁜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요소 수 대란에 관련해서 중국의 요소 업체들 한번 살펴봤습니다.